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8일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광주시 정종재 행정부 시장은 광주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첫 현장 대화로 오치 공원관리사무소를 찾아 시설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 부시장은 건의한 내용들을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제조, 유통, 판매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71건 중 64건은 형사 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 불량 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식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를 운영하면 이에 대한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강원도만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활용해 강원도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7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김광재 전북 중기청장과 함께 전통시장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상인회 및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통시장 투자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통시장 예산에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을 포함해 총 1,64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등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인천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김인욱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 정치 문화와 시민의식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며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민간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CCTV 기반 자동 유량 계측 기술을 개발해 설치합니다. 이는 소하천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올해 소하천 정비가 계획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담고 있는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와 상시 감독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의 수사 감사 의뢰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농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에 대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토론을 진행하고 생활 SOC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또 우수하고 질 높은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농촌개발사업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폭등함에 따라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5,9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도 19.9% 줄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환자가 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오후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 21명에 대해서도 내일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잠복기가 지나는 22일 자정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남북 경협시대를 대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협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북한의 주요 산업, 경제 현황 등을 파악했는데요. 또 남북 경협의 중심이 될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하고 중장기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